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23만 3,500원에 9.8%의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간에서 어떻게 됐죠? 시간에서? 자, 보시면은, 시간의 현재가에서 0.64%, 종가가 23만 3,500원으로 마감했던 게,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3만 5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총 한 10%의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내일 장이 열리면서 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약세형 캔들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분봉 차트로 봐봤을 때는 어떻죠? 맞아요. 큰 상승 이후에 아침장 열리면서 금요일 아침장 열리면서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근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큰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냈을 때 결국에는 이 자리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이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위에 구간의 물량들을 또 다시 소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빠졌다.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언제예요? 12월 1일입니다. 내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10%에 해당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과거 사례로 유상증자 이번 연도에 좀 많았죠.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과연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갔는지 물론 기대감 상승 모멘텀 남아있는 그 위주류의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관련해서도 재료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한 기술력들과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기술력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로보티즈 상승 모멘텀 많다.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료를 봐야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대차 잔고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3월, 4월 달부터 해서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고 11월 이 조정장이 올 때부터 해서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대차 잔고 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공매도 물량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 하락 압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사실상 현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대형주 코스피 쪽에서 던지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바이오 섹터와 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오 섹터와 로봇 섹터의 이 코스닥에서의 강세장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한 900포인트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오히려 13%의 반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물량을 제일 많이 사들인 게 어디예요? 로보티즈예요. 그리고 기간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추세를 돌리는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앞 구간, 위에 구간의 물량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주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윗꼬리가 달리면서 눌림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그런 불안감,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봐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자 차트를 보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연도 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신주 상장 물량들이 나와줬잖아요. 언제입니까? 7월 달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주 상장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권리락이 여기서 나와줬고요. 상승, 조정. 자, 로보티즈와 똑같은 패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신주 상장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가져갔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로보티즈 또한 뭐 정고점을 돌파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월요일부터 해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 나와주게 된다면 지금 주말간에도 어느 정도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와 줬을 때 무엇을 알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물량이 지금 금요일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로보티즈든 많은 섹터들이 많은 종목들이 자 보시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1등주, 2등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13%, 5%의 반등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돈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영상의 제작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대차 잔고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기사에서 봤을 때 오늘 나온 기사인데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확실한 것은 11월 그리고 10월 기점으로 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차 잔고 수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월 기점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자 들어와 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상한 수량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공매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돈이 들어와 주면서 대차도 같이 늘어나고 공매도 물량들도 상한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속적인 변동성이 들어와 주고 있다.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돈이 들어와 주면은 자, 상승도 크게 나와줬을 때 조정도 크게 나와줄 이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상승 모멘텀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고 수급도 추가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를 돌리는 상황에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고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자리권에서 불타기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는 매도 타이밍들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봐야 할 건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코스피에서 물량을 던지고 그 물량들을 순환매로 돌리면서 코스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초부터 해서 바이오 섹터 강세를 보여줬고 그와 동시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수급에 큰 변화도 생긴 상황이에요. 고객 이탁금, 코스피 뭐 전체 시장에 있어서 총 고객 이탁금을 봤을 때 고객 이탁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증권 계좌의 여러분들이 순현금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77조 원 정도 또다시 원래 88조 원이었던 게 10월 말에 조정장 이루어지기 전에 자 88조 원이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시면은 10월 말에 어떻게 됐냐? 자, 88조 원이었던 이 고객탁금이 11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이 크게 나와주니까 어떻게 되세요? 75조 원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금액도 증권담보대출잔고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돈, 그 담보율을 땡겨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빌려오는 게 신용잔고 금액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한 26조 원 정도 쌓인 상태고요. 그리고 증권담보대출 잔고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을 담보를 해서 무엇을 한다? 맞아요. 현금을 빌려온다. 근데 그런 빚 물량들이 지금 또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26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신용잔고 금액과 증권담보대출 잔고가 줄어들면서 고객이탁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사실상 이미 이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올라가는 건 좋으나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이 공매도 물량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올라간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따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 고점을 통한 변동성을 우리가 좀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에는 대차 잔고가 쌓였다라는 것은 공매도 물량들도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수급의 변동성을 가져와 주면서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던 신용잔고든 증권담보대출 잔고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반대 매매를 유도하려는 청산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 물량들은 나와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자, 단기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타이밍들 잡아야 하고 그리고 조정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또 그 물량들을 확보했던 것을 현금으로 해서 자, 이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계좌를 방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뇌동매매 리스크에 있어서 노출이 어느 정도는 적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앞으로의 큰 상승에 있어서의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조정이 더 크게 나와주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큰 이탈이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그냥 로보티즈는 빠이빠이 치고 우리는 다른 섹터에서의 주도주로 가져가면 된다. 하지만 지금 로봇 섹터의 주도주는 확실한 것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들도 보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큰 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AI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의 이 거품론들이 나와주면서 공급 과잉, 이 시장 독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재료들이 나와주다가 지금 시장에서 돈이 사실상 구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돌고 돌아 로봇 섹터로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로봇 분야에 있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이 근육의 힘을 역할해주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술력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어요? 당연히 상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직 증시가 제대로 투심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일정들을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12월 2일 뭐가 있죠?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고요. 12월 11일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결정의 날 FOMC 일정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물론 선물 옵션 만기일도 같이 겹쳐져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요 일정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급의 변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있죠. 돈이 돌아주기 때문에. 기대감, 리스크들 완화가 되면서 이런 주요 일정들, 확정적인 재료가 나와주는 일정들이 나와줬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포지션들을 한 방향으로 잡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선물과 파생 상품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이 선물이든 파생 상품이든 청산하려는 움직임, 수급의 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지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의 수급의 큰 변동성이 들어와주기 전에 나와주기 전에 돈이 들어와주는 건 맞지만 앞으로의 큰 변동성이 나와주기 전에 우리가 고점에서의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을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들을 제가 장중 브리핑으로 해서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런 타점들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를 모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위에다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띄워놨는데 자 위에 전화번호로 로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예요.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대응 전략들까지도 무료로 받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료인 만큼 이 영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와줬고 그리고 지금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에서의 지금 신주 상장일이 내일로 잡혀져 있고 수급이 사실상 크게 들어와주는 사실이 지금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제 주가 또다시 추세가 또다시 바뀌면서 올리고 있네.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과하게 올라오고 있고 사실상 돈이 줄어들면서 모든 섹터들이 돈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속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대차장고, 공매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물량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도 위태위태한 지금 수급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용을 당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감정적인 매매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들을 배제를 하고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저점에서 수익률이 좀 망가지신 분들은 지금 자리권에서 무조건 귀에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현금 확보 매도 타이밍들 잡아드릴 거고, 그럼과 동시에 다음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명확하게 타점들 얼마 원으로 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171 번호로 로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지금 현물만 들고, 그러니까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지 테마든 해지 상품이든. 근데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가져가요? 공매도든 풋옵션 상품들이든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선물이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인버스든 공매도든 이걸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미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는 빠질 때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그런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어떤 식으로 현물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식으로 돈을 굴려 나갈지, 비중을 실어야 할지 명확하게 뒤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이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